안녕하세요. 행복씨앗입니다. 오늘도 시장을 정리하면서 하루를 마무리하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오늘 우리 시장은 코스피도 코스닥도 하락 마감했습니다. 코스피는 1.15%, 코스닥은 1.96% 하락 마감했습니다. 시장 수급을 들여다보면 이 코스피에서는 개인들만 순매수를 했고, 그리고 코스닥에서는 개인하고 기관들이 동시에 이렇게 순매수를 했습니다. 시장 분위기가 조금 좋지 않았습니다. 시장 전반적으로 보면은 뭐 한국에서 돈이 빠지니 많이 늘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뭐 전기전자 쪽으로 오늘 외국인들이 이렇게 많이 팔았습니다. 그런데 그 내막을 들여다보면은 이런 식으로 외국인이나 기관들이 이렇게 매집하는 업종도 꽤 있습니다. 전기전자는 뭐 삼성전자 좋지 않으니까 그간 계속 순매도가 많이 나왔었는데, 그 시가총액이 워낙 크기 때문에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큰 거고, 안에 작은 업종들, 중소형 업종들 이렇게 들여다보면은 개별 종목으로 봐서는 괜찮은 게 많이 있기 때문에 시장 전체의 어떤 순매매의 합을 놓고서 한국에서 돈이 나가니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 안에 실질적인 어떤 돈 흐름에 좀 집중해서 투자를 진행하는 게 좋겠습니다. 또 그리고 시장이 이렇게 움직입니다만 개별 종목도 조금 움직이는 것들이 있습니다. 뭐 트럼프 테마주라 해가지고 조선업도 움직이고 있고요. 또 그리고 오늘은 뭐 자동차 쪽도 조금 괜찮았는데, 또 테슬라 관계된 거 이런 것들도 좀 오르기도 했었습니다. 개별 종목 테마성 움직임이 현재 시장이 많은데, 테마주들 우리가 상대를 할 때는 뭐 뒤쫓아가는 매매는 굉장히 위험하고, 때마침 내가 들고 있는데 급등을 한다 그러면은 상황 봐서 조금씩 뭐 올랐을 때 현금을 좀 챙기는 쪽으로 가는 게 좋겠죠. 또 그리고 약간 기대를 했습니다만은 중국의 경기 부양이 없었습니다. 중국은 이번에 뭐 지방 정부 부채 해결에 대한 어떤 이야기를 하고요. 또 시장에서 기대한 것만큼의 경기 부양은 없었는데, 뭐 중국의 입장에서도 지금 11월이고 12월이 지나고 이제 올해 끝나고 내년 1월 20일 요때쯤 되면 이제 트럼프가 공식적으로 취임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모든 표를 다 꺼낼 필요는 없지 않겠습니까? 뭐 상식적으로 생각해 봐도 대충 관리하는 선에서 시급한 것들만 정리 좀 하고 있다가 쭉 그냥 그대로 가다가 트럼프가 취임과 동시에 이제 뭐 여러 가지 의욕적으로 일을 좀 하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때 나온 것들을 보고서 이제 그때 상황에 맞게끔 대응을 하려고 힘을 좀 비축해 두고 있다,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일단 우리 시장은 뭐 중국에서 저런 식으로 이제 경기 부양을 생각했던 것만큼 안 하니까 조금 실망 매물도 있었다, 이렇게 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세력들이 공통으로 매집한 종목들 보니까 이렇게나 많아요. 21개 종목이 됩니다. 오늘은 이 금융투자 뺐습니다. 금융투자 빼고 검색을 했는데 세력들이 매집하는 종목들도 꽤 많으니까 우리는 뭐 돈만 보고 가는 겁니다. 자, LGU 플러스, 이거 아랫게도 제가 어떤 분한테 이제 잠시 설명을 해드렸는데, 기본적으로 이 화면을 이렇게 딱 봤을 때 빨간색이 많으면 굉장히 상승이 이렇게 있다, 이제 긍정적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데 화면을 딱 봤을 때, 그러니까 여기에 눌렀을 때 한 요 정도만 표시가 되게 됐는데, 그게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파란색이 많다 그러면 그냥 바로 걸러버려도 됩니다. 빨간색이 많고 이렇게 브레이크가 걸렸다 그러면은 지금 이만큼 저기 세력들이 이제 들어온 거가 됐는데, 이거는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LGU 플러스 같은 경우는 충분히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다. 네이버 같은 경우 아랫게 브레이크가 걸렸죠. 이것도 화면을 딱 보자마자부터 그냥 색깔부터 먼저 보라고. 저도 이제 나이가 자꾸 드니까 노안이 와가지고 잘 안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컴퓨터로 볼 때는 컴퓨터 전용 환경을 하나 끼고 또 이제 보게 되는데, 나이가 되니까 이게 늙어가는 거 어쩔 수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주식 투자다 보면은 아무래도 숫자를 많이 보게 됩니다. 그 숫자가 좀 굉장히 복잡하고 많고 하다 보니까 자꾸 눈을 갖다가 깜빡이지 않고 보다 보니 안구도 좀 건조한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가능하면은 좀 이제 편하게 하는 쪽으로 하려고 하다 보니 이런 이제 중요 지점마다 색깔을 좀 표시를 해서 한눈에 색깔을 보고서 알 수 있도록 저도 편하게 하려고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또 이것도 보면 이 빨간색이 전반적으로 많죠. 그거 브레이크도 걸려 있고 돈이 들어온 겁니다.
이제는 이제 기다리면 되는 거죠. 총설 시점에 대해서 자꾸 기다리면서 생각하면 되겠죠. 대신 정권은 이제 보유가 되는 겁니다. 이미 세력들이 이만큼 들어서 나가지도 않았고, 그렇게 뭐 급격하게 나아가지 않습니다만은 단계적으로 조금씩 이 주가를 높여가면서 계단을 이렇게 오르듯이 올라가고 있다니까. 그래서 이거는 이제 보유입니다, 보유. 그래서 이제 상황에 따라서 이런 게 나올 때마다 조금씩 팔아도 되는 거고, 대충 이 숫자 비교하면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딱 끊어서 빨간색이 몇 개 있는데 파란색이 몇 개 나왔다. 그러면 어느 정도 내가 좀 더 보유를 해도 되겠다. 이런 게 나온다니까.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이제 기간으로 저게 놓지 않은 것이, 세력들이 이것도 이제 비교할 때 예전에 세력들이 넣은 돈, 또 그때 뭐 중요한 재료들, 또 현재 지금 들어간 돈, 이런 게 비교가 될 거잖아요. 그 어느 정도 기준이 있으면은, 그러면 이제 그 돈을 갖다가 급격하게 넣으면은 좀 빨리 올라서 신호가 좀 많이 날 거고, 천천히 가면 또 천천히 날 거고, 대충 그런 거겠죠. 여튼 그 개수 정도는 비교를 해가면, 대충 어느 정도 상승이 이렇게 있다, 이렇게 보이는 거 아닙니까? 그럼 이제 편하게 해놓고 숫자만 대충 이렇게 봐도 하려고 이렇게 정리해 놓은 겁니다. 동서도 어떻습니까? 이제 딱 보면 답 나오죠? 몇 개 더 봐야 돼, 몇 개. 빨간색 5개 남았으니까 이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파란색 5개 더 넣을 때까지는 일단은 뭐 들고 가도 안 되겠나. 근데 지금 매수 한 입장은 아니다. 보유다, 보유. 한미약품도 이것도 보유죠, 보유. 보유입니다. 또 그리고 현대글로비스도 보유입니다. 현대리바트 같은 경우는 새로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일단 추세는 깨져 버렸고, 이때 세력들이 아무래도 급격하게 올려서 이렇게 간 걸 봐서 이거는 단타 그냥 찍어먹고 간 겁니다. 뭐 일회성 호재로 찍어먹고 간 건데, 이거는 새로 시작하는 게 좋겠다. 그러면 새로 이렇게 이제 브레이크 있죠. 새로 브레이크 걸리고 그 이후에 이제 생각해 보는 걸로 기다려야 되겠지요. 또 기다리는 거다. 또 그리고 현대 엘리베이터도 그냥 딱 봐도 빨간 게 많죠. 파란 게 별로 없고, 그냥 이것도 보유입니다, 보유. 이거는 다이아몬드가 있기 때문에요. 다이아몬드 하나 있지요. 그래서 다이아몬드를 기준으로 잡고 가도 됩니다. 하늘에서 다이아몬드가 빛나게 되면 나는 정리한다. 이런 식으로 가도 되는 거예요. 그 신규 접근은 좀 어렵겠지만 보유 관점으로 가는 겁니다. 자, 현재 업종들 보면 지금 이런 것들 급등한 것도 있고요. 오늘은 이수페타시스 이거 뭐 또 이슈가 하나 있었죠. 내려갔는데 이것도 그냥 이런 거 우리가 안 잡습니다. 잡을 필요가 없는 게 이렇게 나오는 게 이유가 있다니까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딱 봤을 때 파란색이 더 많죠. 그럼 이거는 안 보고 그냥 바로 제끼는 겁니다. 그냥 안 보는 겁니다. 이거 제끼는 겁니다. 근데 보통 이렇게 이제 하락하는 과정에 빨간색이 많아서 잠시 이렇게 반등하는, 이게 SK 하이닉스도 뭐 이런 움직임이 있고, 떨어지는 것에서는 보통 이런 움직임이 조금 있긴 합니다. 이거 보고 절대 들어가면 안 된답니다. 그냥 전체 색깔을 보고서 파란 게 많으면 바로 제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절대 물릴 이유가 없는 거죠. 몇 개 평범한 거 몇 개 종목이 있는데 제가 먼저 봤는데 별게 없어요. 그래서 오늘은 안 보려고요. 근데 잠깐만요. 한화증권 호색이 좀 괜찮은 것들이 있던데, 요거는 요 종목은 좀 어중간합니다. 어중간한데 세력들이 지금 들어왔어요. 들어왔는데 신규 매수는 좀 그렇고요. 이것도 뭐 보유해서 서서히 분할로 정리해가는 쪽으로 가야 되겠네. 어제 증권주들 싼 쪽 좀 있습니다.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좀 더 기다려 봅시다. 지금 우리도 11월 28일입니까? 그때 기준금리 결정이 있는데, 유한시장에서 환율이 뭐 1,400원 이렇게 하니까 이번에는 금리를 못 내리고 동결하니 그런 이야기들도 있어요. 그래서 금리를 실제 내리고 세력들이 까불까불 거릴 때까지 조금 더 요거는 기다리는 게 좋겠습니다. 급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여튼 뭐 시장에 뭐 테마주들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되니까 이거 들썩들썩 걷고 앞으로도 뭐 계속 이런 테마주들이 만들어지겠죠. 근데 우리 시장 같은 경우는 저는 모르겠어요. 지금 해외로 나간 돈이 한 140조 정도 나갔다고 신문에 자꾸 이야기가 되는데, 근데 이게 잘 안 되는가 봐요. 안 되는가 봐요. 그게 뭐냐면, 앞서 우리가 이래 본 것들 아무거나 안 볼까요? 빨간색 많은 것 좀 보면 좋겠네. 어떤 게 많았나? 이런 거 그래. LCU 플러스처럼 이렇게 예전처럼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뭔가 기회가 있는 거잖아요. 싸기 때문에 기회가 있는 건데, 항상 우리 이 빨간색이 많은 것도 전부 다 대부분 싼 종목들입니다. 싸기 때문에 기회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지금 우리 국내 뭐 시장 같은 경우는 이렇게 많이 싸졌죠. 많이 뭐 어떤 경우는 뭐 오늘 뉴스 같은 거 보니까 초특가 세일 한다. 뭐 그 말도 뭐 틀린 말은 아니죠. 돈이 이제 우리나라가 줄어들었다는 거예요. 돈이 줄어든 것은 뭐 오전에도 설명드렸다시피 일단 뭐 정부가 크게 보면 자꾸 이 정치적으로 뭐 이쪽 민주당 파란 쪽 빨간 쪽 자꾸 이쪽을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이 경제를 갖다가 그 대통령이 운영하는 게 아닙니다. 이 시스템이 돌아가는데, 보면은 이쪽에 케인즈 쪽이 있고 재정 지출을 좀 선호하는 어떤 비중을 좀 많이 두는 쪽이 있고, 아니면 하이에크 쪽, 이거 뭐 경제 민간 쪽에서 대출을 내서 기업들이 좀 끌고 나가자, 이쪽이 있어요. 이쪽을 좀 경제학자들도 학교 공부하다 보면 뭐 선생들이 이거 뭐 박사 논문서 전공하는 애들도 있고 이거 전공한 애들도 있다 아닙니까? 뭐 대통령 되면 경제팀이 만들어지죠. 어떤 정책 기조라는 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쪽을 이제 선호하는 쪽이 만들어지게 되면, 이제 당선이 되면 권력을 잡으면 아무래도 재정 지출이 많아지게 되는 거고, 그러니까 바이든 행정부 민주당 재정 지출을 많이 했다 아닙니까? 우리도 지난 정부 때 재정 지출을 많이 했고, 이번 쪽은 이런 거잖아요. 이런 거. 미국도 이번 이쪽이 잡고 우리도 이쪽인데, 이거는 재정 지출을 좀 줄이고, 그러니까 트럼프도 감세 이야기 나오고 관세에서 미국을 아예 공장을 갖다 옮겨서 거기서 경제 발전시켜라,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는 건데, 이게 이제 좀 더 극단적으로 가게 되면 두바이 같은 경우 뭐 소득세 빵원 뭐 이런 거 되는 거고, 법인세도 17% 이렇게 낮아지는 거고, 싱가포르도 그런 식으로 해서 조금 극단적으로 가서 뭐 올 테면 와라 이렇게 해서 이쪽으로 가서 이제 기업을 좀 발전시키게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현재 이쪽이 되다 보니까 재정 지출 일단 축소를 했는데, 그 다음 남은 거는 이제 그만큼 경제가 돌아가야 되는데, 여기서 박자가 하나 떨어진 게 뭐냐면, 민간에 가려고 하면 감세를 하고 뭐 하고 해서 돈이 민간에서 공급이 되려면 금리가 내려갔었어야 되잖아요. 근데 현재 이제 정부가 들어와서 이제 금리가 이렇게 오른쪽으로 갔죠. 이제 한 집금기 한 반 정도 지나서 내리는 쪽으로 이제 바뀌었는데, 그러면 지금 금리도 좀 내려가고 이제 시장에서 움직일 만한 걸 여건이 돼야 되는데, 이렇게 올라가니까 이자 부담으로 사람들이 누가 해요? 아무것도 좋지 않은데. 그러니까 엇박자가 난 상태에서 우리는 지금 트럼프는 이제 다 됐다 그러는데, 우리 같은 경우는 또 행정부하고 입법부하고 서로 권력이 다르다 아닙니까? 그러다 보면 행정부에서 입안을 하고 뭐 하면은 이제 입법부에서 좀 보조를 맞춰 가줘야 되는데, 그게 안 되잖아요. 그게 안 되니까 민간에서는 전혀 돈이 움직이지 않으니 재정 축소로 돈을 줄인 상태에서 금리도 도와주지 않지, 그리고 또 국회하고 입법도 제대로 안 되지. 그러니까 이게 동작이 안 되는 거예요, 제대로. 그러니까 산으로 가고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 주식시장 싸다 이래 된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대출 규제까지 지금 이제 만들어져서 돈이 더 안 도는데 계속 이래 가겠네 이 말이에요. 미국에서 수출 규제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우리가 내수적으로 살려야 될 수밖에 없는 거고, 또 그 가운데 뭐 이렇게 돼 이게 이렇게 못한다 그러면 또 이쪽으로 또 가겠죠. 정치는 잘해서 그래 가는 게 아니라 한쪽이 못하면 반대쪽에 수혜가 있는 게 정치더라고. 그럼 이쪽 기조는 뭡니까? 돈을 푸는 게 기조 그거잖아요. 정책 기조이기 때문에 지금 이제 최악을 지난 거잖아. 이제 바닥을 지난 거잖아요. 그럼 항상 주식은 이렇게 쌀 때 이렇게 사야 되는 건데, 사람들이 외국 미국에 뭐 돈이 140조가 있다고 하는 것은 그거 안에 이렇게 올라온 거잖아요. 여기서 이제 더 갈 거로 생각하고 이제 여기서 돈을 이제 꽂고 있는 거예요, 계속. 근데 저는 뭐 우리나라 시장이 훨씬 더 싸다고 보고 있고, 해외는 다음에 우리가 좀 어느 정도 올라가면 그 다음에 또 기회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 현 시점에서 해외 나가니 뭐니 저는 크게 뭐 권하지는 않습니다. 뭐 상황이 좀 그렇습니다. 여튼 뭐 시장 전체로서는 파는 걸로 보이는데, 어떤 개별 업종으로 들어가면은 사는 거 있고, 또 간간히 업종을 사지 않더라도 종목은 이렇게 오르는 것들이 꽤 많이 있기 때문에 항상 정답은 수급이다, 돈 흐름이 정답이다 생각하고
그냥 따라가는 겁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